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법원에 왔습니다. 어제 낙찰을 받고 오늘 다시 온 이유는 낙찰을 받고 나서 이 물건에 속 깊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러 왔어요. 사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바로 저 낙찰자입니다. 이해관계인이 되어서 낙찰자가 되면은 제가 경매로 취득한 경매 물건의 사건 기록, 그러니까 경매가 왜 시작되었으며 언제 개시가 되었으며 그 안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 매매 계약서라든지 개인의 개인 정보까지 전부 다 열람을 할 수 있고 채권자, 채무자들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, 매물명세서 같은 것은 이미 옥션 사이트나 대법원 경매에 나와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개인정보들은 이 낙찰자인 저만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낙찰 받고 나서 그 당일도 가능하지만 보통 그 당일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 이렇게 법원에 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. 낙찰을 받았으니까 법원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. 법원 안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혼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면 첫 번째 낙찰자, 두 번째 신분증,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오늘 신분증 잘 챙겼고요. 그리고 전 낙찰자이기 때문에 갔다 오겠습니다. 그리고 500원 있어야 돼요. 현금으로. 수입인지 500원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.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500원을 구매하시면 되고, 만약에 사건 기록 열람을 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또 장당 얼마씩 몇십 원씩 해가지고 수입인지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현금이 필요해요. 그래서 법원 올 때는 카드뿐만이 아니라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오시는 게 좋고, 꼭 가방이나 차, 내 품 안에 현금을 몇만 원 정도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법원 다니실 때 팁입니다. 우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다녀왔죠? 자, 이렇게 내용은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는 한 40여 장 정도 출력을 해왔습니다. 물론 USB에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전 USB를 준비하지 않았고, USB가 필요하시면은 법원 내 매점에서 판매도 합니다. 저는 딱 필요한 것만 출력을 해왔어요. 전체 다 출력을 하면 양이 굉장히 방대해집니다.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들만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겉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만 이렇게, 이건 보이면 안 되는데,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, 혹시 모를 내가 몰랐던 일 때문에 내가 낙찰받았던 물건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. 그때 법원에서도 판단하지 못하고, 그 다음에 법원이 준 정보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저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바로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물건에 이상이 있었을 것이며,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거기 때문에 낙찰 불허가 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, 바로 그 전에 이런 사건 열람을 꼼꼼히 해서 내가 이거 낙찰을 이미 받았지만 과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잘 조사가 된 물건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절차예요.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일주일 정도 뒤에 매각 허가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면은 사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저는 낙찰 받고 며칠 안으로 최대한 빨리 이 사건 기록 열람을 먼저 해봅니다. 그러고 나서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잔금 준비를 하게 됩니다. 자,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법원을 왔는데 오늘 법원 일정이 마무리됐으니까 또 다시 저는 임장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낙찰됐는데 왜 또 임장하러 가냐? 낙찰됐어도 임장할 건 해야죠. 어차피 계속 경매를 할 거고, 이 경매 자체가 저는 재밌습니다. 그래서 또 다음 물건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쳇바퀴를 굴릴 거예요. 그럼 또 임장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